오늘 사업 설명 순서는 사업 개요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뒤에 이제 사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아우리의 서수정 단장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목차는 시범사업 공모 개요, 주요 내용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를 위해서 시범사업 예상 시나리오, 시범사업이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현상, 어떤 결과물이 지역에 발생할 건지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한 시나리오고요. 이 부분은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사업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범사업 공모 개요 및 추진 일정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어촌활력 지원 시범사업은 어촌유질 사업하고 별개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초점 자체가 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억제를 위한 생활 서비스 기반 구축과 관계 인구 정주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뉴딜 사업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뉴딜 사업이 마을과 어항과 주변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점단위 사업이었다라고 하면 이번 어촌활력지원 시범 사업은 어촌 생활권 여러 개 마을이나 어떤 어항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생활권을 확인하셔가지고 생활권 중심으로 생활 서비스를 전달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가지고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그 지역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 인구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 및 추진 방향입니다. 시범 사업은 앵커 조직을 우선 저희가 두도록 하였습니다. 앵커 조직이라고 저희가 지칭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지자체가 사업하시는데 파트너로 참여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뉴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 자체 시범 예비 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 이번 시범 사업은 앵커 조직의 역량하고 그 협업 추진 체계를 중심으로 평가가 들어갈 거고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1년 차에 그 앵커 조직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구상을 하고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사업 1년 차 말에 아마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촌 앵커 조직하고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계 저희가 생각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그 그림인데요. 어촌 앵커 조직하고 지자체가 협력을 하고 지역사회하고 앵커 조직이 이제 생활 서비스, 경제 활동 주체들을 연결해 주는 어떤 뭐 퍼실리테이터, 조력자 또 이제 계획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촌 앵커 조직에 대한 평가가 전체 비중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게끔 저희가 구상을 해놨습니다. 시범 사업인 점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뉴딜 사업 선도 사업지에 적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건축공간연구원이 시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사업 기간 내내 그 모니터링과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선정 규모 및 국비 지원 사항인데요. 어촌 뉴딜 300의 하나의 시범 사업으로 이번에 4개소가 사업 기간 4년으로 오늘 내가 거의 할 최대 건데 70억 기간이 너무 규모로 짧다. 키워졌습니다. 그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최종 사업비는 너무 말씀드린 대로 짧잖아. 사업 1년차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다음에 똑같이 뉴딜 사업처럼 심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 사업비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최대 70억 안에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 항목입니다. 주로 이제 앵커 조직의 활동비를 사업비에서 상당 부분 할애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앵커 조직을 찾으신 다음에 앵커 조직과 협약을 통해 가지고 앵커 조직이 지역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자체와 협의해서 책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역량 있는 앵커 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비 범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비중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협약을 맺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생활 서비스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이나 스테이션 조성이나 시범 운영, 또 이제 임대주택의 조성에 관한 사항들이 국비 지원 항목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이제 뒷단의 사업 내용에서 이제 서수정 박사님께서 방식과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저희 그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구라고 하면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수산업어촌 발전 기부법에 있는 어촌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군구는 신청 자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생활권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 요건입니다. 지원 대상이 이제 저희가 특별히 민간 협력 시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열려 있는 지자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뭐 설명회 내내 누누이 강조되겠지만 앵커 주직이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이게 지역의 문제를 조사한 다음에 사업안을 지자체에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촌 앵커 조직하고 조금 같이 일하는 거에 열려 있는 지자체라고 하면 지원 대상에 들어갈 거고요. 어촌 앵커 조직이 지역에서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지역 내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을 저희한테 제시하는 그 지역을 저희가 지원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어촌 앵커 조직 및 단체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뒤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입니다. 지금 공고가 진행되고 있고요. 접수 기간은 2022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입니다. 접수 절차 자체가 어촌리드 300 사업의 신청 접수 절차하고 같기 때문에 제출처 그리고 제출 방식 모두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원단 쪽에서 인터넷 접수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단 쪽에서 안내를 추가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우편 접수로 공모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편 접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뉴딜 사업처럼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지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평가 및 선정 절차입니다. 우선은 서면 40, 현장 실사 60%로 종합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그 신청이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평가를 위한 지원비가 책정이 안 돼 있는 관계로 서면 심사 과정에서 가능하면 이 선정의 2배수 내지 3배수 내외에서 서면 심사를 통해서 조금 추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딱뭐 2배수, 3배수를 조금 넘는다고 해서 꼭 2배수, 3배수에 맞춰가지고 굳이 정리를 하지는 않을 테고요. 신청 현황을 보고 서면 심사에서 현장 실사를 갈 대상지를 추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추진 절차는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참고하시면 대략적인 일정이 확인이 될 것 같고요.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말씀드리대로 어촌 앵커 조직 영향 및 사업 추진책의 구체성에 대한 비중이 상당하다는 부분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서수정 아우리 추진 단장님께서 구체적인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고자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요. 아마 오늘 발표 자료는 공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사업은 어촌 지역의 그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롭게 기획된 시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촌 지역의 지역 소멸 지수 추이를 보면 지금 현 상태대로 가면 2045년에 어촌의 81.2%가 소멸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촌 지역 주민들은 어촌 지역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향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본 것도 있고
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작년도에 농어촌 삶의 질 실태 조사했던 결과들을 보면 거주 주민의 이주 의향도가 농촌이나 다른 산촌 지역에 비해서도 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주 의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삶의 질의 만족도, 그다음에 웰빙 지수, 공동체 지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걸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최근에 이제 그 어촌유대 사업 대상지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시행한 적이 있는데요. 왜 어촌을 떠나고 싶어 하는지 좀 그 질의를 해봤습니다. 대다수가 이제 일자리보다는 의료복지 서비스의 문제들을 좀 가장 심각하게 제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서비스, 이거는 이제 교육이라든지 일반적인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부족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제 주거환경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보다는 의료복지라든지 생활 서비스 부분에서 어려운 점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행안부에서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 81개 지역에 대한 그 설문조사하고 집중 면접 조사 결과들이 신문에 나왔는데요. 거기도 유사한 결과들이 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을 제어하고 모든 시설의 이제 접근성과 이용 수준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만족도 분석을 해봤는데 대부분 이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한 이제 주거 취약 지수인데요. 9개 지표입니다. 주거 환경 3개 지표, 인프라 3개, 그다음에 인구 사회, 그러니까 고령자가 얼마나 많이 거주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얼마나 많이 거주하고 계신지에 따라서 저희가 전국을 읍면동 단위로 진단을 했습니다. 주거 지역만 분석을 했는데요. 어촌 지역하고 비어촌 지역, 그다음에 전국 평균을 비교를 해봤을 때도 어촌 지역이 상당히 이제 그 주거 취약도가 낮은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걸 등급을 10등급으로 이제 전국을 분석을 해봤을 때도 어촌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 전북, 전남, 경남에서 더 이제 그 열악한 주거 환경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 빨간 게 진할수록 굉장히 취약한 주거 환경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내려갈수록 점점 더 취약한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왼쪽이 전국 평균인 거고 오른쪽이 이제 어촌 지역만 봤을 때도 이제 수도권은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고 전남이라든지 경남 지역의 주거 환경 수준, 주거 취약도가 굉장히 이제 열악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런 요인들이 어촌 지역에 이제 떠나서 다른 대도시로 가거나 이주하겠다는 의향들이 높은 걸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기후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열악한 이제 주거 환경 수준, 열악한 서비스 수준에도 불구하고 어촌에 대한 잠재력이 높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유엔에서 발표되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는 이제 인구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한 향후의 거주지로서 선택의 요인들이 되고 있고요. 자연 경관이 좋은 지역들, 그리고 밀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촌 같은 경우는 우수한 경관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면 지역성을 회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활 여건들을 좀 개선하고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이 된다라면 그다음에 정주성으로서는 최근에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지금 일자리가 없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설문조사에서도 봤듯이 일자리보다는 생활 여건들이 나쁘기 때문에 떠나는 요인들이 좀 많고요.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산업 자원이 그래도 어촌의 산업 자원이 아직까지는 농촌보다는 조금 나은 면도 있고 부존 자원들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일거리와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오히려 이제 높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촌의 이러한 높은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어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최근에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로컬 지향의 세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살고 싶은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계층들,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곳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일도 만드는 그러한 소위 로컬 지향의 세대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소위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들 하는데요.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특징은 IT 기술을 활용해서 리모트 워커를 한다든지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문화가 없으면 스스로 문화를 창출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창출하기 어려운 게 보건의료 부분인데요. 이것들도 지금 계속 노력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례들이 좀 보일 텐데요. 뭐 예를 들면 어 그 BBC에도 방송이 됐던 목포의 괜찮아 마을이라든지 이제 홍성에 있는 풀무학교 중심으로 일어나는 지역 로컬 세대들, 그다음에 서천에 있는 삼기술학교라든지 이런 여러 계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촌 지역의 잠재력을 새로운 이제 일거리, 그다음에 새로운 환경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범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어촌에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떠나는가에 주목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는 그러한 어촌 지역에서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촌 생활의 생태계를 살리고 또 어촌을 중심으로 한 산업을 둘러싼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서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 재생 모델을 만드는 데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시범 사업 이제 자료가 나간 이후에 이제 지자체에서 질의하신 것 중에 이 사업의 목적이 그러면 앵커 조직을 키우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지자체도 좀 있었습니다. 앵커 조직은 어촌 요 시범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촌 거주를 희망하는 가구를 유입하고 지역 주민의 유출을 최소화해서 이제 다양한 활동 주체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일들을 하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촌어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경제활동 주체가 유입이 되면서 어촌형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 특히 이제 의료보건이라든지 돌봄, 교육문화, 그다음에 지역살이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지 앵커 조직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정주 인구를 유지하고 뭐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이 시기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인구가 증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어촌 지역을 방문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 재생의 모델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관계 인구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이제 뒷페이지에 있으니까 요건 나중에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관계 인구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한 관광객은 아닙니다. 적어도 1년에 그 한 달 이상 거주를 할 수 있는 또는 원격 근로를 하면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한 달 정도 살아보는 그러한 관계 인구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시범 사업은 이제 결국에는 다양한 지역의 자원, 그다음에 자연경관 등 높은 어촌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해서 로컬 지향의 세대를 유입하고 인제 지역 가치를 살리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라고 인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관계 인구를 증가시킨다라는데 결국에는 관계 인구보다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요 안에서 생활 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촌 앵커가 중심이 되지만 결국에는 어촌 앵커의 역할들은 어촌 생활권 단위에서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권 단위 안에서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인제 생활 서비스 중에서 아까도 인제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지만 가장 취약한 게 보건 의료입니다. 이 보건 의료를 갑자기 의사를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인제 보건 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읍면동 단위에서의 보건 지소라든지 병원을 좀 활용해서 원격 진료가 가능하게 한다든지 사람이 방문하게 한다든지 하는 시스템들 전달 체계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제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그 어린이 때는 있을 수 있지만 학교의 교육의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의 부분, 그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 평생 교육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뭐 하다못해 어촌에는 문화센터도 없죠. 그러면은 이제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센터의 기능들을 이 생활권 안에서 어떻게 조금은 보완을 할 것인가라는 측면들을 앵커 조직 중심으로 찾아내가고 연결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의료보건, 교육을 가지고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요. 기존에 있는 이제 수산업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지역을 떠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동네에는 뭐 재밌는 카페도 없고요. 뭐 도서관도 없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러한 문화생활들, 일상생활의 문화생활들을 지역 경제의 비즈니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연결하는 것이 이제 앵커 조직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걸 통해서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이 사업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일부 어항 정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항 정비는 정말 필요한 것 아니면은 이제 가급적 요 생활 서비스를 만들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촌 생활권이 도대체 뭔가가 이제 고민스러우실 건데요. 요거는 이제 이따가 사업 구상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생활권은 소규모 정주 어항과 지금 뉴딜 사업에서 하는 이제 그 어항과 배후 마을 그거 하나가 아닙니다. 그 마을을 하나의 점이라고 보면 그 마을 한 두세 개들이 연결되는 그러한 마을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1차 생활권이라고 하고요. 2차 생활권은 어쨌든 행정복합센터가 있든 보건지소가 있든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읍면동 소재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 소재지가 이제 2차 생활권이 될 텐데요. 요 1차 생활권과 2차 생활권을 잘 연결하는 그러한 사업 대상지를 찾아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어촌 생활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기존의 어촌 유지 사업의 대상지였겠죠. 이제 어촌 생활권의 B라고 돼 있는 게 그래서 여기하고 요 옆에 마을 그다음에 그 마을들이 아마 저희가 대충 몇 개를 좀 구분을 해보면 반경 5km 정도의 거리들입니다. 5km 정도 거리라면 이제 자전거로 한 15분 정도 거리가 될 것이고요. 이제 어느 마을은 이제 도보권으로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2차 생활권은 차량으로 20분 내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어도 이제 그 제 시간 안에 읍면동 소재지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 대상지는 요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점선으로 돼 있는 데를 대상지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산 70억이 요 읍면동까지 확산되는 거냐, 요 빨간 데만 되는 거냐라고 많이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4년 동안은 요 빨간 선 안에서밖에 돈이 쓰여질 수 있는 돈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확산이 되면 요 주변 지역 서비스가 확산이 되는 구조들은 요 2차 생활권까지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요 그 빨간 점선만을 보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요 읍면동 단위까지 생활권으로 확장되는 것을 본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들은 뭐 요거는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그 공급하는 장소가 중요할 텐데 이 생활권이 형성이 됐으면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서비스를 공급을 할 것인가 그걸 저희가 이제 어촌 생활권 내 거점 시설 조성 및 활성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스테이션이란 개념을 이제 붙였습니다. 뭐 이건 예시입니다. 어촌 돌봄 스테이션, 어촌 먹거리 스테이션, 어촌 살기 스테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 세 개의 스테이션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돌봄 하나, 먹거리 하나 요게 아니라 요게 어떤 지역은 세 개의 그 개념들이 복합돼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은 요 스테이션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분산돼서 두 개, 세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생활 서비스의 거점 시설을 조성하는 게 요 시범 사업의 또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의 어촌유들에서 물론 어촌유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비 지원 사업에서 농어촌 뭐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거점 시설들을 조성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인제 마을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그 시설들이 다 운영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꼭 필요한 곳에 요 거점 시설들을 조성을 할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는데 이 시설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운영할 거냐,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인제 운영 모델을 인제 고민을 하는 걸 1년 동안 인제 시범 사업 기간 동안 하셔야 되고요. 이 운영 모델을 확립하기 전에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을 그 장소에서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게 인제 기존의 어촌유들 사업하고 좀 다른 사업들입니다. 인제 이거는 그냥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이 아니고요. 실제 예를 들면 "우리는 그 인제 의료 시설이 필요한데 없어."라고 했으면 이제 보건지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방문 의료 서비스의 일부를 한번 1년 동안 사회혁신 실험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기획하고 하는 일들이 앵커 조직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뭐 예를 들면 인제 또 어촌 살기 스테이션은 귀여 귀촌 센터가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귀여 귀촌 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굉장히 인제 그 대규모 사업을 실제로 해야 되는 그러한 기술들을 습득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한 1년 정도 살아보고 내가 정말 이 지역에 살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많다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기 어촌살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인제 위성사무소를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요거는 지사랑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인제 특히 판교의 IT 업종의 회사들이 지금 많이 찾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상황이 끝나도 아마 재택근무 상황들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인제 한 달, 두 달씩 재택근무를 할 때 인제 집에서 일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은 곳에 위성사무소를 두고 거기에서 인제 재택근무를 같이 하는 그러한 곳들을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사무소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요걸 통해서 관계 인구를 증가시키는 이러려면 여기에 인제 중기라든지 단기로 이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러한 임대주택을 저희가 어촌 살기 스테이션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왔을 때 방문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 이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고 무슨 일을 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찾아가지는 않아요. 그냥 지인들이 있으면 쉬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어디 가서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제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환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제 기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까지도 요러한 그 어촌 스테이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인제 좀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제 이 스테이션의 기능들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게 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돌봄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고령자 돌봄, 어린이 돌봄 뭐 요런 서비스들을 공급하는 것이고 기존에 인제 초등학교가 있으면 다행인데 아마 어촌은 거의 지금 폐교가 된 상황이고요. 일부 지역에들이 인제 분교 또는 초등학교가 쪼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폐교된 학교라든지 기존에 한두 학급이라도 있는 학교들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그다음에 마을회관들을 좀 잘 연결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스테이션을 좀 조성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촌 먹거리 스테이션은 인제 여기에서 그 어촌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근데 이게 인제 대규모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그 사업보다는 아마 인제 소규모 사업들이 주가 될 겁니다. 이 소규모 사업들이라든지 인제 맨손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요런 그 로컬 푸드들을 어떻게 생활권 단위에서 유통하고 교환 판매할 거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뭐 쉽게 6차 산업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6차 산업까지 발전하기는 굉장히 또 오랜 시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요런 기존에 있는 산업들을 좀 잘 활용하고 연계하고 최근에 이런 그 지역에 있는 산업들을 활용해서 어 어떤 그 또 다른 가치 있는 산업들을 만드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하고 인제 요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저희가 어촌 먹거리 스테이션이라고 얘기했고요.
어촌 살기 스테이션은 이제 요것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임시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지역 내 이제 그 독거 고령자분들, 그래서 이제 돌봄이 같이 필요로 하는, 물론 이제 너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시설로 가셔야 되겠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하고 연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제 요 그림은 이거는 저희가 조금 가짜로 좀 그려놓은 건데요. 요 마을 단위 요게 항구가 하나 있고 요 배후 마을들이 있고 대부분이 읍면 소재지로 의원, 뭐 도서관, 체육시설, 뭐 마트도 다 일로 갑니다. 요렇게 마을마다 이제 요런 사업들을 요 마을에서 거점 그 스테이션을 만들게 되면 요 생활권 단위에서 뭔가의 기능들이 부족한 기능들이 갖춰지고 요 마을과 마을을 연결을 하면 굳이 이 읍면 소재지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갖춰지는 모습을 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첫째 연도에 하실 일은 어촌 생활권 마스터 플랜 및 활성화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건데요. 이제 보통 기존의 어촌 뉴딜 사업은 우리 사업 대상지에서는 뭐 방파제를 뭐 100m를 연장할 거고 복지회관을 만들 거고 이렇게 예비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서 이제 공모에 응하시고 선정이 되면 그거대로 이제 사업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사업은 1년 동안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를 지역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면서 연말 즈음에 이제 구체화된 사업 계획이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 사업 준비하시면서는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할 거야라는 걸 고민을 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무엇이고 어떤 그룹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 시행 계획을 이제 첫째 그 1차 년도에 수립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전달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어촌 스테이션 조성을 하려면 어떤 그 이제 스테이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것들을 연계하고 어떤 것들을 복합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계 인구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고 창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1년 동안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협력형 사업입니다. 지자체와 어촌 앵커 조직이 이제 협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앵커 조직을 잘 고르시면 됩니다. 요 일을 잘할 수 있는 앵커 조직을 고르시면 되고요. 기존에 어촌 뉴딜 할 때 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요렇게 수의 계약 범위로 용역비를 아마 태워서 사업 구상서를 쓰셨을 건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앵커 조직을 잘 고르시고 앵커 조직하고 같이 이 공모사업 계획서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필요 없어요. 용역비가 필요 없는 그 준비 과정에서는. 그래서 앵커 조직이 그 정도의 사업 구상서를 쓸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됩니다. 어, 그런 앵커 조직을 잘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앵커 조직이 혼자 다 못합니다. 이 사업은. 뭐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의료, 문화, 복지, 일자리 창출 이 모든 거를 앵커 조직 하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앵커 조직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링커 그룹이라고 했는데요. 이 서비스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을 발굴하고 이들하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링커 그룹들을 찾고 협업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가서 사업 계획을 완성해 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지역의 지역사회, 뭐 어촌계라든지 마을회라든지 뭐 청년의 다양한 이제 지역사회 조직들이 있을 텐데요. 이 지역사회 조직들하고의 의견도 충분히 이제 수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서비스 지원기관들이 이제 지자체 안에 많이 있습니다. 뭐 가장 기초적으로는 읍면동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행정복합센터, 그 다음에 보건지소, 학교,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뭐 여러 그 지자체 안에 운영되고 있는 센터들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잘 찾아내서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게 이제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요 사업을 이제 4개 지역만 선정할 거기 때문에 4개 지역마다 요렇게 이제 그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이 될 거고, 사업이 시작이 되면 요 앵커 조직 간의 협의체를 구성을 할 겁니다. 4개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지자체도 시군구 협의회를 4개 지역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 이제 팀들이 모든 일들을 다 같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해수부하고 같이 이제 전문가 컨설팅단을 꾸릴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부분이라든지 생활 서비스, 그다음에 건축 도시 조경 파트, 어촌 경제 파트에서 요 이제 컨설팅단을 꾸려서 이제 이 사업은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같이 현장 문제들을 풀어가는 사업, 진행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심의위원회가 마지막 1년 차에 마스터 플랜을 이제 심의하는 기능까지도 이제 갖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참여 주체들은 앵커 조직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생활 서비스 지원 기관은 의료, 뭐 보건지소, 노인, 종합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뭐 지역의 문화재단, 요번에 아마 문화도시 선정 사업에 군 단위도 되게 많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24일 날 홍보 자료가 나갔는데 문화부에서 어촌유질 사업에서 만들어진 그 거점 시설을 쓰겠다는 지자체도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이제 떨어진 지자체 중에서도 그런 데들이 많았는데, 이런 이제 문화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공급할 수 있는 기관들,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에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뭐 그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지원센터, 일자리 지원센터, 로컬푸드 지원센터, 되게 많은 센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간 지원 조직들하고 같이 잘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링커 그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촌 지역의 잠재 자원을 사업화해서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그 기능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촌의 여러 지역 사회의 단체들이 있죠. 지역사회 보장협의회도 있고, 마을에 어촌계 주민자치 뭐 이런 분들 이제 같이 이제 참여 조직들과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촌 앵커 조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촌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 공급 주체인 서비스 지원 기관, 지역 소재의 다양한 기업들, 어촌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 협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간 지원 그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디네이터 기능도 해야 되고요. 퍼실리테이터 기능도 해야 되고,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창업 보육자 기능,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기능도 좀 해야 됩니다. 촉진자 역할들. 그래서 그 새로운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기보단 기존에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하고 같이 어떻게 이 일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꾸려나가는 그런 주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조직의 활동 사례로 뭐 저희가 생각하는 이 조직이다, 이 팀이다라고 이제 딱히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몇 개 그 사례들을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 충남의 서천군에 있는 삼기술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그 3, 40대 청년들이 내려가서 고령화돼 있는 이제 서천군에, 여기 이제 전통적으로 그 한산 그 소곡주가 되게 유명한 마을인데, 이 소곡주가 전통적인 방식으로밖에 이제 판매가 안 됐던 그러한 그 이제 술이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브랜딩화해서 만들면서, 요 브랜딩 한다라고 하면 어촌들에서도 할 건데 하고 있는데라고 하실 텐데요. 그냥 요 술을 브랜드로 새롭게 만든다가 아니라 여기에 마을을 하나 이제 점점 꾸며 나가는 것들을 이 삼기술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번 나 여기서 한 달 정도 살아볼래 하는 그 사람들을 좀 한 달 동안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이 뭐냐면 지역을 알아가는, 지역의 잠재 자원이 뭐고 지역에 살면 어떤 것이 힘들고 어떤 주민들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한 달 동안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빈집과 이제 유휴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제 살아보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기도 하고, 뭐 일부는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산 소곡주를 만드는 전통 장인들하고 이제 새로운 기업들 브랜드를 만드는 일과, 그다음에 온라인 서비스로 판매하는 일까지도 이제 요 앵커 조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이제 완벽한 앵커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그나마 지금 시도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홍동면에도 마을활력소라는 이제 조직이 있는데 여기 홍동면의 마을활력소는 이거는 한 50년 이상 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랫동안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생적으로 이제 중학교도 만들고 초등학교도 만들고 심지어는 이분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도서관도 만들고 창업 보육센터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역에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켜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러한 이제 기능들을 갖춘 데들이 없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앵커 조직이 이런 게 어딨어라고 이제 말씀은 하실 수 있겠지만 주변에 찾아보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범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는 있겠다라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제주도에는 이제 그 폐가만 모아가지고 요거를 지역의 기업들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홈페이지들을 보시면 이제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링커 조직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앵커를 조직이 이 기능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할 수 있는 주체들을 링커 조직이라고 했고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로컬 벤처나 소셜 벤처, 뭐 사회적 기업 여러 기능들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중기부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받았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는 지역 중에 어촌 지역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그래도 뭐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열 몇 개 정도는 이제 전체 리스트 중에 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어촌의 산업자원을 활용한 단체들을 좀 찾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조직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이제 링커 조직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뭐 이건 뭐 시골 농촌 지역이긴 한데요. 뭐 예를 들면 춘천의 별빛 협동조합은 농촌 유학을 하나의 사업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한 달 이상 그 지역 학교에 거주하면서 체험하겠다 하는 그 학생들을 받아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홈스테이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노인 돌봄까지도 같이 하는 그러한 이제 협동조합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갖는 조직들이 이미 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정읍의 솔중 마을의 솔티에떡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이 지역에 있는 그 요 소나무 그 솔중 마을입니다. 여기서 그 쑥모시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일부를 마을연금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의 뒤에 뭐 아까 홍성 사례는 이제 워낙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요. 이제 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군산에도 섬김이라는 새로운 이것도 청년들이 만든 브랜드인데요. 뭐 군산에 있는 섬의 출신들이 이 앵커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앵커 조직이 컨설팅을 통해서 창업을 하고 요걸 좀 예쁘게 포장해서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도 팔고 있고 군산에 오프라인 매장도 있습니다. 뭐 충남 서산에 서산 해품 강태 뭐 그다음에 이제 귀여 청년들의 통영 거제 해녀 퐁당 뭐 이런 뭐 재밌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한국의 이제 제리백은 폐 그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업사이클링 한 거죠. 이제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팔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역의 그 아웃도어 그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편집숍, 그다음에 코워킹 공간을 운영하는 조직들도 있고, 그다음에 버려진 한옥들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카페와 뭐 이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팀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역에서 좀 잘 찾아보시면 그런 링커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 협의체는 이제 요 사업을 하면 이제 확장성과 개방성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앵커 조직 혼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촌에 있는 지역사회 그다음에 이제 앵커 조직을 중심으로 한 로컬 벤처 여러 조직들이 이제 그 협의체를 만들어가는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여러 사회 서비스들 의료, 복지, 문화, 교육, 뭐 일자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해야 되는데 그 지자체에 보시면 이 사업을 어촌 수성과가 할 수도 있고 어촌 지역 개발과가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부서에서 지자체마다 담당하는 부서가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생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서들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그 부서들은 프로그램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설명이 끝나시면 그 점심시간마다 같은 과 분들하고 식사하지 마시고요. 요 옆에 과 분들하고 식사하시면서 내년도 사업이 아마 다 확정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 사업은 있는데 시설이 없는 사업도 있을 거고, 시설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요런 사업들을 좀 잘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제 행정 워킹 그룹을 저희가 이제 좀 만드시도록 했는데요. 이제 70억 가지고 생활 서비스를 다 완벽하게 네트워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 있는 여러 사업들을 연결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행정 워킹 그룹을 부자치단체장 하에 두도록 하고 이제 그림은 그려 오십니다. 공모 사업하면 행정 추진 협의회라고 만들라고 모든 사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은 그려오지만 실제로 안 하세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요번에는 꼭 한두 과라도 같이 협의를 하시고 그걸 증빙 서류를 좀 내시고 실제 사업을 연계해 하시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년도에는 앵커 조직이 여러 가지 이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자원을 찾아내고 사회 실험을 하는 게 1차 년도고요. 그다음에 2, 3차 년도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링커 그룹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을 꼭 필요하다. 우리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데는 이제 임대주택을 몇 호를 지을 건지 이런 거를 구상하셔서 임대주택 짓는 사업들. 그래서 하드웨어 사업의 설계와 계획은 2차 년도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실험 사업을 하면서 4차 년도까지 가시고 이제 마지막에 4차 년도 끝나면 마스터 플랜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진행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